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국회가 8일 내일이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갈지 지금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도 미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서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예. 먼저 지금 내일 긴급 현안 질의에서 아무래도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 백신 수급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좀 지켜보셨을 텐데 제대로 잘 올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사는 나라들은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5월 정도에 이제 테스크포스 팀 만들고 이제 백신 살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한 3개에서 7개까지 이제 계약을 하고,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싱가포르 공항에 네. 화이자 백신이 도착했던 그런 사진이 이제 실리고 예.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부럽다고 그러지만 싱가포르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이제 곧 끝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하나도 안 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 기약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백신이 이제 눈앞에 있으면 이제 좀만 더 참자 이게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면 이제 치료제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셀트리온에서 만든 치료제가 이번 달 시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이건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어떻게? 저는 셀트리온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거 너무 높평가하고요. 네네네.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이런 분들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예. 이 치료제가 이 중증 환자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사망률 낮춰주는 효과는 없고 그리고 단지 경증 환자를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데 예. 근데 이건 입원해서 주사로 맞아야 되는 거고요. 가격도 한 번에 한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경증 환자, 그러니까 원가만 봐도 그런데 예. 경증 환자 대부분이 중증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저절로 낫기 때문에 굳이 이런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그 병실도 모자라고 예. 주사 놓을 인력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코로나 사태를 다 끝내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벌써 이제 자기 나라 개발한 치료제가 2개나 있는데, 예. 미국 지금 전혀 상황이 아주 참혹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노력이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크게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네.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치료제 효능 언론 플레이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정부가 백신 구매를 게을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죠? 예. 그러니까 서정지 회장님이 예. 그분은 셀트리온 기업인이니까 당연히 네네. 이제 자기 회사를 더 띄우는 발언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근데 문 대통령께서 이제 여기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치료제, 이 국산 치료제가 이 K방역의 성과를 좀 빛내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15일 날, 그러니까 백신을 좀 구했어야 되는 그때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만나서 정부가 끝까지 지원해서 반드시 백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대통령께서 이 치료제랑 백신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이제 백신 구매를 그래서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고 네.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큰 도움 안 된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대통령이 알고 계셨으면 이런 상황이 안 네.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런 비판도 하셨죠. 이상만 바친 것을 네. 식약처에 허가 내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 자체로 부작용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임상 시험을 꼭 해서 안전성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상, 2상, 3상까지 있고 이 3상이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시행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3상을 통과하면 승인을 내주는데 근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만 명을 대상으로 3상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네. 언론의 부작용에 대한 이제 기사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셀트리온은 327명을 대상으로 2상만 마친 상태고 예. 3상도 안 했는데 이거를 갖다 40일 만에 뭐 긴급 승인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저는 되게 이게 불안한 거죠. 사실 미국의 치료제는 3상을 다 마친 그리고 FDA 승인까지 받은 건데 예. 우리는 이제 뭐 급해서 그런다 그러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신 수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아예 뭐 그 확보되는 그 백신 여러 회사 거가 있는데 그걸 뭐 섞어서 접종시킨다. 또는 한 종류더라도 이를테면 뭐 3, 4주 간격으로는 이제 2차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걸 더 기간을 더 이렇게 인터벌을 늘려서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그러면 그런 모델을 우리 한국에서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들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백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임상시험에서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섞어서 맞는 거는 전 전혀 아주 권해주고 싶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제 1차 접종만 해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을 거니까 뭐 그렇게 하자 이러는데 예.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이제 백신을 접종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마스크 쓰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나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네네. 이래서 이제 이 방역을 정부가 좀 국민들이 좀 안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뭐 어떤 그 접종 효과뿐이 아니고 네.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해이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백신을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남는 백신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우리 정부가 뭐 이 백신을 뭐 받아올 노력을 해야 된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쓴 적도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좀 꺼려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K 방역을 좀 자랑했던 나라가 다른 나라의 백신을 구걸한다. 이게 좀 모양이 좀 다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어떤 나라가 이제 남는 백신을 다른 나라한테 넘기려면 그 나라 국민이 다 맞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효과가 있나 보고. 근데 이걸 다 기다리려면 우리가 굉장히 늦게 맞게 되는 거고요. 그거 다 기다리다가 정권 지지도가 폭망하니까 또 유통기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구매해서 맞다가 혹시 이제 다른 나라가 이제 준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뭐. 예.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나라들 사실은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뭐 하루에 뭐 수만 명이 이제 확진자가 생기는 그런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단 당장 방법이 백신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승인하고 빨리 접종시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작용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논리를 편 것 같은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뭐 일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래야 이제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하면 욕도 좀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정부는 욕 먹는 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이자가 먼저 우리한테 백신을 사달라고 이제 매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그런 진짜 거짓말이죠. 그리고 뭐 대통령 욕 안 먹게 하려고 뭐 정은경 총장이 사실은 백신 구매 책임자다.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에게 신뢰를 잃는 이유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내가 지금 생각 못했는데 이제부터 잘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 빨리 찾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이제 백신의 정치화라고 좀 비판하고요.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섭니다. 이 상황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을 뭐 잘 살게 하려는 방법을 놓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백신도 크게 보면 정치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정치화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코로나가 정치, 경제, 사회를 모두 마비시키고 있는 점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을 왜 못 구했냐고 비난하는 거 진짜 당연한 거고 절대 과열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11월까지 백신을 우리가 하나도 못 구했었는데 왜 갑자기 구했냐? 야당하고 언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비판하니까 갑자기 열심히 해서 이제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뭐 성과를 좀 낸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정부가 지금도 백신을 구할 생각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진작에 솔직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야당과 국민에게 이제 협조를 구하면 이게 이제 정치화가 덜 될 텐데 네. 오히려 이제 그거를 갖다 방어하려고 이상한 논리를 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서민 교수님 이제 정치권 얘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연결해서 하는 기회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였습니다.